눈두덩이가 좁다는 얘기는 눈썹이랑 눈 사이가 좀 가까운 거를 표현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진단을 받았는데 지방이 많다 그러면 지방을 뽑아버리는 게 답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는 지방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좁아진 공간을 좀 넓혀주는 방법, 이를테면 안녕하세요, 성형공감 채널 성공입니다. 눈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고민되는 부위가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요. 단순히 쌍꺼풀을 만드는 걸 제외하면 눈 위, 눈 아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눈 밑 같은 경우에는 눈 밑 지방 재배치라든지 지방 이식, 하안검 수술 등 수술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구조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요. 반대로 눈 위쪽 부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 위쪽 고민과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 위와 눈 아래의 구조야 뭐 여러 군데가 다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차이점의 주요한 점은 일단 눈 위, 눈 아래 둘 다 공통적으로 지방이 존재를 할 텐데, 굳이 따지자면 눈 아래쪽은 가운데 부위, 중간 부위, 바깥 부위 세 덩어리의 지방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눈 위쪽은 가운데 부위, 바깥 부위 두 개의 덩어리로 구성된 지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성 요소 말고 가장 중요한 점은 위치로 따져볼 수가 있을 텐데, 아래쪽 지방은 중력에 의해서 앞으로 밀고 나온 힘을 받는 구조가 될 거고요. 반대로 위쪽은 안구 위에 지방이 있기 때문에 안구가 떨어져도 중력을 받을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이 지방 위에는 뭐가 있느냐? 안구뼈가 있겠죠? 안구뼈는 다른 곳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중력을 받건 안 받건 이 지방을 누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지방은 중력에 눌려서 앞으로 뭐 전진하든 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해부학적으로 양이 많냐 적냐, 아니면 위치가 앞에 있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표현되는 게 달라질 수가 있을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눈 위와 눈 아래의 차이점은 지방이 있고 없고의 차이보다는 지방이 있는 위치의 차이, 또한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구조 조직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눈 위에 나타나는 증상들은 뭐 두 가지죠. 두툼하거나 패여 보이거나. 이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눈 밑에서 일어나는 불룩함과는 조금 원인이 다릅니다. 눈 밑에서는 보통 후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져서 튀어나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눈 위쪽은 이런 짓누르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지방이 많으면 두툼해 보일 거고요. 선천적으로 지방량이 원래 없는 분이라면 패인 느낌이 나겠죠. 따라서 선천적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거고요. 다만 조금 소수의 경우에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거나 선천적으로 안검하수가 심한 분들은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이마를 이렇게 당겨 쓰기 때문에 지방이 원래 있어야 될 부위의 공간이 상당히 넓어지고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면 원래 있던 지방이 넓어진 공간으로 쑥 들어가기 때문에 눈 위 패임이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드물지만 후천적으로 눈 위에서 증상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눈 위에 오는 현상들은 선천적인 원인이 대다수고, 아주 드물지만 노화라든지 생활 습관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눈 위에서 어떤 현상, 어떤 증상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개선을 하시는지, 너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댓글로 달아주신 대표적인 증상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해결 방안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을 빼버리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눈 위쪽에서는 짓누르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눈 위가 퉁퉁하다, 지방이 과하다, 그냥 빼버리면 돼요. 단지 이건 지방이 과할 경우고요. 안구가 돌출돼서 눈이 두툼해 보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피부가 너무 두꺼워서 두툼해 보이거나, 눈썹뼈가 눈이랑 너무 가까워서 짓눌려서 두툼해 보이거나, 지방의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지방을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 모르시겠으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따져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갈래를 따져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다른 구조나 기능들이 다 정상일 경우, 이러면 당연히 지방 볼륨이 부족한 경우니까 지방 이식을 하는 게 정답일 거고요. 두 번째는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안검하수가 있을 경우에는 눈뜨림이 약하기 때문에 보상작용으로 이마를 자꾸 들어올리고 눈꺼풀은 들어올려지지가 않겠죠? 이럴 경우에는 밑도 끝도 없이 지방을 주입해버리게 되면 구멍이 뚫린 독에 물 붓는 격이 되겠죠. 꼭 안검하수 교정을 통해서 밑바닥을 다져놓고, 그럴 경우에는 안에 있던 조직이 쓸려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저절로 폐인 현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안에 쏠려 들어간 지방을 재배치를 해주는 게 1번 사항일 거고, 재배치로 부족하다 그러면 지방이식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이식 대신에 필러를 주입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필러도 뭐 이론상 맞긴 한데 혈관에 이제 막힌 현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확률도 있을 거고요. 눈꺼풀의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조금 얇은 층, 겉의 표면에 가까운 층으로 필러가 주입이 되게 되면 필러의 속성상 좀 어두컴컴한 이런 느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왕 하실 거면 볼륨을 위해서라면 지방 이식이 안전하고 결과가 더 깨끗합니다. 눈두덩이가 좁다는 얘기는 눈썹이랑 눈 사이가 좀 가까운 거를 표현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진단을 받았는데 지방이 많다 그러면 지방을 뽑아버리는 게 답이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는 지방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좁아진 공간을 좀 넓혀주는 방법, 이를테면 이마 거상, 눈썹 거상술을 통해서 이렇게 공간을 넓혀주게 되면 조직들이 넓은 공간에 펴지기 때문에 이런 퉁퉁한 느낌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꼭 정확한 진단 하에 실제로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마 거상술이라든지 눈썹 거상술 같은 다른 수술법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잔주름이라는 표현이 조금 모호한데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그럼 잔주름이 있으면 안에 뭔가를 채워 넣어서 빵빵하게 만들면 잔주름이 펴지지 않냐, 한 가지가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피부를 충분히 잘라내서 이 잔주름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이것들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피부가 노화에 의해서 생긴 잔주름을 완전하게 펴기 위해서 피부를 다 제거할 경우에는 눈이 감기지가 않습니다. 기능이 또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지방이 너무 부족해서 저 위쪽에 깊은 골이 생긴 이런 주름 정도는 지방 이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잔주름이 노화 때문에 좀 심해진 경우라면 당연히 처진 피부를 일부 제거해서 잔주름을 완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팽팽하게 펴는 거는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라는 걸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의 경우에는 이마로 들어 올린다는 게 아마 안검 하수가 있는 분의 얘기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겉에서 봐서 폐임이 있다고 지방 이식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더 악화가 될 뿐이겠죠. 이럴 경우에는 90% 이상 저절로 눈두덩이의 폐임이 좋아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방으로 뭔가를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게 눈두덩이의 폐임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이 고민이 되는 증상들과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눈 위 같은 경우에는 정보도 적고 자가 진단도 어렵고 개선 방법을 본인이 유추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눈 밑에 비해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눈 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리시고 판단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꼭 시간을 내셔서 병원을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처럼 조금 심도 있게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형공감 채널 성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